안 지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인한테 개인 감정 없다는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소리나 안 지르게 지구인이 하는 말 조서에 다 써주기나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저 목이 쉬었어요. 왜 목이 쉬었냐고요? 오늘은 세나와 저 남원 경찰서 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네, 남원 경찰서 형사들이랑 소리 지르고 싸우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아니, 경찰서 가서 형사랑 싸웠다고? 소리를 하도 질러서 목이 쉬었다고? 지구인이라고 원래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인은 지금 고소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고 형사조사를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몇몇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처음에는 일개 사기꾼 김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기꾼 김씨가 남원시장의 선거운동을 3선이나 도운 쩔친이고 남원시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남원시 공공의대 남원시 기농기술센터 돈 되는 거는 다 주무르고 있던 사람인지라 아니 지구인은 사기꾼 김씨랑 싸움을 시작했을 뿐인데 남원시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요. 시장의 반대파쯤으로 남원경찰서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원경찰서, 남원검찰, 남원법원 그 어디에도 지구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고소장을 내든 고소장을 받든 나는 이미 범죄자야. 아니 조사하겠다고 전화를 해요. 영상은 제가 가급적 컨디션이 좋은 날 찍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연락이 오면 당연히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못 간다고 좀 여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 우편물이 와요. 조사에 몇 월 며칠 날 안 나오면 수배를 내리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고작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나 집에 있는데 내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구속영장 수배를 내린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형사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시작부터 저한테 별 감정이 없대요. 아니 감정이 없는 사람이 왜 매번 조사 받을 때마다 나랑 싸워?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왜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를 안 써줘? 조서에? 그것도 모질라서 내가 열심히 범인 아니라고 설명 다 해놨는데 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시작은 전 남원 사람 아니에요. 전주 사람이에요. 저는 김유진 씨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랑 목청 높여서 천장이 뜯어지도록 둘 다 소리 지르고 왔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난 영상에서 래퍼 하복이 저와 곰씨를 고소한 것을 알려드렸죠? 기레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긋지긋한 인간아? 네, 얘기했다는 이유로 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거 조사받으러 갔는데 저는 이미 범죄자더라고요. 내가 쌍욕을 했어? 네? 기레기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얘긴데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증거가 제출된 것이 있느냐, 녹취나 녹취록이 제출되었느냐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한 자를 알아야겠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고 싶다. 나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해달라 라고 했더니 담당 형사가 어쩔게요? 그것을 치면서 나가서 직접 고소장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진술하면서 고소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도망간 전 씨는 저를 괴롭히려고 지금 온갖 걸로 저를 고소하고 있는데요. 도동냥이라는 말을 유튜브 더보기란에 썼다는 이유로 지금 모욕죄로 기소돼서 재판 앞두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도망간 전 씨가 최모 형사한테
전화로 모욕죄로 고소할 것을 요구해서 저를 기소했다고 하던데, 나는 조사받으러 와서 진술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 왜 안 들어줘? 이렇게 차별을 하네요. 물론 도망간 전 씨가 무슨 대단한 끝발이 남원에 있어서 형사들이 전 씨 편을 들겠습니까? 전 씨의 편이 아닙니다. 지구인의 반대에 서 있을 뿐이죠. 지구인에게 단 하나라도 죄를 더 안겨서 지구인이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게 하고, 지구인의 입 막고 귀 막고 발목 묶고 팔 자르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분들이 지구인이 관공서에 가서 경찰, 형사, 공무원 등과 얘기를 할 때 원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지구인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남원 경찰서에 가서도 처음에 아주 예의 바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는 진술조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 그냥 기소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조근조근 얘기하든 소리 지르든 나는 어차피 기소당하는데 왜 조용히 참아야 하죠, 여러분? 실컷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사를 받으러 갔을 뿐이지 범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데, 아니 왜 내가 고소장을 내든 받든 늘 나는 범죄자 취급이죠? 저는 이대로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실 테지만 혹시라도 고소장을 받게 돼서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경찰한테 나긋나긋 공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경찰, 그 형사 절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구인처럼 관공서나 남원시 제일 힘센 사람, 남원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다 보면 아무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기소돼서 재판장에 갈 것은 뻔한데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해야죠. 그리고 내 한 말을 다 적어주지 않는 형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청문 간사실로 가십시오. 가서 바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바로 그 형사를 기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구인은 지금 그런 식으로 형사들 하나하나 다 기피 신청하고 있어요. 워낙에 구멍가게처럼 조그만 남원 경찰서라 이제 남아있는 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피 신청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조사하지 말라. 그냥 검찰에 기소로 바로 올려라. 어차피 기소로 올릴 거면서 왜 불러다가 사람 힘들게 하고 힘 빼고 몇 시간치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내 얘기를 단 한마디도 써주지 않으면서 나를 왜 부르느냐. 그냥 검찰 가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 나는 남원 경찰 아무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남원 경찰서에는 청소부도 못 믿겠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올바뿐 아니라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서에 써주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저도 한번 싸워가지고 천문감사실에 가서 바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피 신청을 하고. 네, 청문감사실 가서 그 형사를 기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사가 와서 곰 씨한테 그래도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데 하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기피인데 왜? 여러분 형사를 기피 신청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 형사한테 뭐 달리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마음 약한 곰씨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마저 다 얘기하고 조사받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기소돼서 재판 3개월 내내 고생했습니다. 물론 무죄 나왔지만 아니 그동안 곰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재판장에 가서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의 눈 부라림을 받으며 순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들으면서 한 마음고생은 도대체 누가 보상하나요? 형사 기피 신청하세요. 그리고 더 말하자면 형사들을 아예 믿지 마세요. 물론 이것은 타 지역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인은 타 지역의 형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구인은 남원 경찰서 형사들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믿어요. 자기 자신만 믿고, 그리고 조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고 꼭 넣어야 될 말이 있으면 꼭 넣어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형사가 강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도 일체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서를 꼼꼼히 다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시고, 안 고쳐준다 얘기를 하면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바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내가 그 장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질문해 너는 그 장소에 가기 위해 뭘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어떻게 했지?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 거기 있었잖아. 네, 거기 있었죠. 그럼 그것도 했네. 여기에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진술 줘서 읽어보시다가 이거는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도장 안 찍으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원에서는 고소인 입장이라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고소인인데 6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고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와, 실화야? 나 고소인인데 압박 수사 당했어. 피의자도 아닌데 내가 고소인인데 나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고소장을 냈는데 압박 수사를 당했어요. 아니, 나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왜 기농을 했니? 아니, 내가 그걸 형사한테 들을 말이야? 아니, 내가 기농을 해서 사기를 당해서 서러운데 왜 기농을 했냐니? 내 맘이지 네 맘이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남원경찰서. 여러분, 그리고 저도 출석 요구서 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목소리 3인방 그놈 목소리 1, 그 기레기 목소리, 그놈 목소리 2까지 해서 3명을 아빠를 대리해서 제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KNS 뉴스통신인가 그래요. 송미경 기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기사한테 연락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기사 낸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버님 이은희 씨를 좀 구해주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남원인데요. 남원에 내려오셔서 딸 한번 보세요. 지금 불행에 빠져있고. 지금 오대양 사건 한번 검색해보세요. 고소명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법 위반은 매우 간단한 죄입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내 번호를 알아내서 내게 전화를 했어요. 내 번호를 어찌 알아내었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죄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떻게 알아내었느냐, 어떤 경로로 내 아이의 연락처를 알아내었느냐가 주 관건입니다. 그런데 남원경찰서 지구인이 고소장 4월달에 제출했는데요, 무려 2달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충분히 적어서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세나와 세나의 아버지에게도요. 아니, 대리 고소했는데 아버지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건 무슨 경우예요? 고소인 협박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협박으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계신 세나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다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출석 요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석 요구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 사건에 고소 대리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1년 7월 12일 9시 30분에 수사과 진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유지, 고소인, 고소 대리인의 추가 조서가 필요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를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 고소 대리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이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통화 일시별 통화 내용, 통화자의 동일인 여부 1회 3회, CCTV 영상 자료의 인물 확인을 통한 피고소인 특정 등을 위해 고소인 대리인 진술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이게 바보도 아니고 1회랑 3회의 전화가 같은 인물이냐고를 왜 우리한테 물어요? 지들이 조사해야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건데? 남원경찰서 형사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통화 내용 왜 궁금한데? 예? 아니, 그럼 궁금하면 녹취 들어보면 되잖아요. 녹취 3개 다 제출했는데. 그래서 세나가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했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추후에 그것으로 고소할 때 법원에 가서 필요하다면 속기록을 제출할 거고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개인정보법 위반이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난 변호사와 상의하고 왔습니다. 통화자와의 동일인 여부 1회와 3회를 실제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었어. 나 진짜 황당했다니까. 아,
바보냐고. 아니 내가 이제 경찰 업무까지 해갖고 수사 다 해다 갖다 줘야 돼? 우리 요번에 악플 중에 그런 악플 있었잖아. 왜 수사를 니들이 하냐고. 아, 예, 남원경찰서가 이래요. 수사를 다 해다 줘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목소리 톤 성량 모두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남원시청 김땡주 감사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땡주 대화해 본 적도 있고 따로 나한테 전화해서 통화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사람인지를 모르십니까? 세 번의 통화가 모두 같은 내용이고 나와 내 친구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다 같은 한패가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밝혀진 송미땡 기자와 세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남원시청 감사실장 김땡주를 불러다가 첫 번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 텐데 말이죠. 수사를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이 수사를 맡은 정은땡 형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찍힌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조서 때 가서 첫 번째 CCTV 영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경찰 당신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받은 안세땡 형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예전 정은땡 형사의 컴퓨터에 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사가 지금 아파서 나오지 않은 관계로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은땡 형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 물어보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보여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세땡 형사가 첫 번째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CCTV 궁금하시죠? 제가 그 CCTV는 총 4개를 보고 왔어요. 일단 여기 남원시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CCTV가 있던 핸드폰 대리점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CCTV 영상에는 사실 얼굴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키가 짧고 통통하고 배가 나온 저희가 감사실에 가서 감사실장과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입었던 바로 그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공중전화에 들어와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쭉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 상점 중에 한 곳에 CCTV가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이 CCTV는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찍혔습니다. 제가 얼굴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 남원시청 감사실장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CCTV를 제가 봤는데요. 하나는 이쪽을 비추고 하나는 이쪽을 비추는 CCTV 2개를 모두 봤습니다. 2개를 모두 본 결과 전 감사실장 여기를 거쳐서 남원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영상은 지금 저희가 확보가 안 되고요. 검찰로 넘어간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CCTV까지 지구인이 직접 확보에다가 갖다 바쳐가면서 수사해달라고 4월 달에 고소장 제출했는데 그렇게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CCTV가 있는데 전 감사실장 명예퇴직 하셨다고요? 대단합니다. 남원시청. 범죄자 감싸주는 거 같은 범죄자 아니에요? 하여간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나랑 저랑 둘 다 오늘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는데요. 소리 안 지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인한테 개인 감정 없다는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소리나 안 지르게 지구인이 하는 말 조서에 다 써주기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사 다 받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거기 빈칸에 쓰면 된다던데 네 지구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저 처음 조사에서 무려 30분을 들여서 제대로 형사가 적어주지 않은 그 수많은 말들을
차곡차곡 빼곡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을 남원경찰서 형사도 남원검찰 검사도 아무도 읽지 않더라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아무도 읽지 않더라고.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쓰는 글은 읽지 않고 형사가 작성한 조서만 읽고 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뭐하러 열심히 쓸 필요가 있나요? 조사받을 때 조서를 형사가 잘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타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인은 여기 남원경찰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구인은 끝까지 우리가 받는 조사, 내가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다 쓰여질 그날까지 계속 남원경찰서 형사들과 소리 지르며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사가 소리 지르면 나도 같이 소리 질러도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들도 소리를 지르겠죠. 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형사들이 소리 지르는 건 괜찮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왜 안 됩니까? 소리 질러도 됩니다. 쌍욕하는 게 아니면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 내가 얘기한 대로 조서에 쓰여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날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피 신청해서 또 조만간에 언제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힘든 하루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몇 날 며칠을 쉬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구인 저희들은 굳이 말하면 약간 고양이 같은 인간? 특히 저는 제가 약간 고양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맹수 같은 면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남원에 와서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상대하다 보니 내 안에 들어있는 맹수 다 나오네요. 고운 말, 작은 목소리, 부드러운 말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